제가 받은 제보를 갖고 구순성 중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7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어떤 경호실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안 손님을 볼 때는 추위만 보고 관여는 안 하고 남녀는 반드시 구분한다는 겁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남녀는 구분하고 인원수, 앞사람 포함 인원수를 꼭 본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은 받았고 항상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 구순성 증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동춘 증인께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증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징계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많은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비어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르 재단에 관련돼서 문화예술계의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국정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구 꺼내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은택의 위에 최순실이 있었고요. 알수록 더 기가 막혔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2014년부터 파헤쳐온 K스포츠 김종을 지난이 정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학 비리와 성적 조작과 고가의 말과 독일 승마장과 그 맨 끝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에 길들여져서 그 자신감으로 다른 재벌회사를 상대로 두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주면서 전경련을 움직여서 이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알고 보니 삼성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에 삼성이 있었고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받아간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에 묻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최순실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상납한 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합병권이 움직이며 그 전후로 해서 독일로 그 거액이 넘어간 것이 정황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심하는 뇌물입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삼성이 설명해야 됩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가 전달한 것입니까? 장충기가 준 것입니까? 박상진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나설 때입니다. 저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이 삼성 출신, 한번 마지막인데요. 삼성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만 우리 옆에서 끝없는 열정으로 제보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이만 변치 않고 끝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국조기간 내내 채찍질을 해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도 채찍질 해주시고 우리가 국민만 보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예, 저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조윤선 증인에게도 똑같이 민주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윤선 증인이 다수가 지지하면 역사 국정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발언입니다. 무궁한 역사를 5년밖에 안 되는 시한부 정권이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독재의 뿌리입니다. 독재 민주주의 파괴는 다수가 지지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은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가 있더라도 억압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소중한 가치가 억압되면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에는 인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다수의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감옥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비선인 최순실이 좋아하는 사람, 최순실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더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이러한 비겁함이,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경련을 통해서 기업들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써도 된다는 그 만용이, 그 오만이 바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김기춘, 우병우, 오늘 조윤선 증인까지 국민들에게 밉상이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민주주의 DNA가 부족하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한 것을 방관하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 이후로 국민의 밉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분은 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국민에게 양심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 정말 국민들께. 노승일 참고인께 질문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조윤선 장관께서 발표한 사과문에는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해했을까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이 블랙리스트 중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충북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서 예술공장 2회 이런데 월 급여로 버는 돈이 한 7, 80만 원 정도 되면 많이 되거든요. 6, 70만 원, 뭐 극단 새벽 이런 데도 5, 6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스토리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에 올렸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연극인, 무용인 이런 사람들 정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예술인들인데 공연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몇 달간 연습한다 그러면서 모여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몇 달을 견딥니다. 이거 하나 배제하면 그 몇 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연극제 나갔던 그
많은 작품들이 제대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지지 천인 선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월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거예요. 여기 보면 동시작가 이한 반드시 제외라고 돼 있어요. 정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제한 거예요. 정말 이해하신다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이 사과가 진심이라면 예, 도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오늘 정인들이 사실상 청문회 거의 마지막 정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의 신문에 제대로 답변하고 또 진술한 정인도 참고인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청문회를 마치는 시간만 간절히 바랬던 그런 정인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진솔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구순성 정인.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아까 그 손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보안 손님이라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으면은 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제가 못 봤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터넷 상에서는 정말로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로 너무 아픈 그런 상처로 남습니다. 지금 그 양심 선언 그것도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양심 선언을 한다 그래 놓고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양심 선언 그런 부분들에서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도 답답한 마음은 세월호 그 저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군선 정인. 예. 간접 경계 구역 있죠? 본인 근무했던 구역. 예,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간접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계 구역이 있었으면은 보안 손님이 누가 들어오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면 당신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호원이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한 정인들이구먼요. 자, 그렇지만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정동춘 정인 마무리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 뼛속까지 체육인입니다. 체육복교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참 동네에 참 평범한 아주머니로 알았던 최순실 씨가 이렇게 크나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한 이 체육인으로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K스포츠 이사장으로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국민적 이런 분노를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윤선 정인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장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고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설립 인가는 문화관광체육부가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단이 대통령과 또 최순실 일가들이 대기업들을 사실상 거의 겁박해서 기금 모금을 출연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재단입니다. 이 재단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아까 위원들께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시켜서라도 국민적 공분에 장관인 정인께서는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법률상 할 수 있는 그 자산 동결과 또 활동 최소화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전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위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법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르 재단도 똑같은 예,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자, 장관 정인으로서 마지막 국민들과 또 우리 청문 특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세요. 예, 이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이 문체부가 중심에 서게 된 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체부 직원들 지금까지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깊은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 부처를 끌고 가는데도 결코 이 평이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털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한번 문체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예술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궁건 정인. 네, 짧게. 네, 무엇보다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어떻든 저 나름대로는 우리 이화여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시작했던 열심히 하려고 했던 순수한 의도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화 커뮤니티와 또 많은 전국의 사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승일 참고인.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안정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국회 경호원을 오늘 같이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열심히 또 살아가실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또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우리 특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그 용기를 냈던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위원장은 이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상 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의 실체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 이 일을 사선위원으로서 제일 먼저 시작한 우리 안민석 우리 의원에게 짧은 소회 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년 4월 8일 정확하게 이제 1010일 전에 대전구 지리에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세상 밖으로 꺼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아주 일각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국정농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이제 특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은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최순실이가 은닉하고 돈 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일지도 모른다.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미진한 점, 또 밝혀내지 못한 진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의 뿌리를 뽑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민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특위에 부여하신 막중한 임무 또 특위 활동 기간 보내주신 가분한 관심과 성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의 한계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민 앞에 숙고대자해야 할 증인들이 불철석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여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회가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는지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례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이 한계했던 국정조사로 국회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한 직접 민주주의 현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약 2달간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저희 특위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 분노의 앞번 상처는 우리 모두 보다듬어야 합니다. 거듭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사당 원내대표께서 만나고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특검 수사와 함께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 의결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특위 김요한 수석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리고 위원 위원 직원들과 특히 국회 경호관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법적 제도적 미비의 한가운데 있는 동행 명령장을 들고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회 경호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관계자,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있었지만은 파행 한번 겪지 않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인내와 슬기로움과 지혜로운 협력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 그리고 우리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은 간사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 윤소아 의원 홀 단신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모아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